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노머스입니다. 자, 중국의 한한령이 이제는 정말로 풀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사실 실적에 대한 성장성은 물론이거니와 이 모멘텀이 생길 수 있는 구간이라는 점에서 저는 한한령 해제 관련된 기업들, 그 중에서도 직접적인 수혜가 있는 엔터라던가 공연, MD 판매 이런 쪽과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노머스이고요. 노머스가 저는 이번엔 중국의 우리나라 K-팝의 진출에 있어서는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노머스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분석해드린 적이 있어요. 대략 3개월 전쯤에 분석해드렸었죠. 2025년은 K엔터의 해입니다.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할 단 한 종목 K엔터, 플랫폼 타픽, 노머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그 당시에 주가는 약 19,900원 정도 됐었습니다. 19,900원대에서 3개월 전에 분석해드렸었고요. 현재 주가는 약 25,900원 정도 됩니다. 주가는 꽤나 상승을 했고요. 최근에 또 급등하는 그런 영역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노머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오히려 신고가를 써 내려가면서 그러니까 박스권을 돌파함과 동시에 오히려 더 큰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올해부터 본격화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중국의 한한령이 풀리면서 가장 큰 수혜를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고 핵심만 딱딱딱 추려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조그만 기쁨 더하기 그리고 필승사단 멤버분들께 제 국내 계좌, 해외 계좌를 전부 다 공개해드렸어요. 저는 장이 좋으나 안 좋으나 이 멤버십을 운영한 이후에 한 번도 빠짐없이 꾸준하게 제 계좌를 공개하면서 정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55%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들과 그리고 가장 큰 손실률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을 같이 캡처를 좀 한 겁니다. 지금 보시면 56.89%, 69.05%, 70.18%, 228.51%, 239.35%, 102.2%, 117.51%, 231.26%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고요. 가장 큰 손실률을 기록했던 기업은 이제 마이너스 5.95%를 손실을 기록했었는데 오늘로써 다시 수익권으로 왔습니다. 오늘 좀 급등을 해주면서 다시 수익권으로 왔어요. 저는 이 기업에 대한 추가 매수도 다시 한 번 더 고려하고 있습니다. 비중도 다시금 다시 채울 것을 이제 고려를 하고 있어요. 당연히 멤버분들께 매일같이 분석해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사실 매수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좀 말씀드리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42,000원이면 제 매수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왜 지금 시점에서 노머스를 좀 분석하고 있느냐? 노머스는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런 1인 기획사 혹은 이제 그 전에 뭐 SM, YG 혹은 뭐 하이브 이런 이제 대형 기획사에 있던 뭐 가수든 아니면 배우든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활동을 할 때에 뭐 공연을 한다거나 혹은 본인만의 굿즈를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거나 아니면 팬미팅을 한다거나 해외 진출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할 때에는 1인 기획사라던가 혹은 독자적으로 나와서 활동하는 그런 연예인들에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수준이에요. 이런 것들을 외주를 주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노머스가 압도적인 1등 기업입니다. 국내에서는 노머스가 압도적인 1등 기업이에요. 이에 따라서는 결국에는 뭐 공연이라던가 혹은 MD 굿즈 판매라던가 팬미팅, 해외 진출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특히나 그 전에 있었던 뭐 예를 들어서 엑소라던가 뭐 동방성기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블랙핑크도 마찬가지죠. 블랙핑크라던가 이런 식의 소속사가 있었다가 없는 상태에서 활동을 할 때 부가적인 것들 뭐 마케팅 홍보라던가 공연 기획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할 때 도움을 주는 기업이 노머스입니다. 뭐 국내에서는 압도적인 1등 기업이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에는 팬덤 생태계를 혁신하고 있는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사실 중국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수요가 결코 작지 않아요. 중국인들도 K-팝에 대한 관심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국인들의 K-팝 관심과 그리고 추가적으로 연예인들의 중국 진출 관심이 합쳐지면서 사실 노머스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전체적인 운영을 다 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연예인을 쳐볼게요. 내가 가수라고 쳐볼게요. 그럴 때 중국 가서 공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중국 가서 팬미팅 하고 싶은데 미국 가서 나 콘서트 한번 열어보고 싶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가 기획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노머스에서 해주는 것이고 본인은 잘 연습해서
거기 가서 곡을 불러주고 이런 식의 역할을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지금까지는 북미, 남미, 유럽, 일본 그리고 중국까지 글로벌 투어 영역을 확대를 시킴으로써 사실 한한령의 해제가 되면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중 하나라는 것이고 특히 뭐 MD라던가 공연만 하는 거 아니에요. 콘서트만 하는 거 아닙니다. MD 판매 그러니까 굿즈라던가 이런 야광복 아니면 CD 앨범, 사진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기획부터 판매까지 이제 도맡아서 해주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디어유처럼 플랫폼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아티스트들이 그 전에 뭐 SM이라든가 YG에 이제 속했던 게 SM, JYP에 소속되는 가수들은 디오유에 있고, 뭐 하이브, YG에 소속되는 가수들은 이제 하이브의 유니버스에 있고 이런 식으로 나눠줄 수 있는데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그런 그룹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노머스에서 운영하는 프롬에서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뭐 디오유랑 똑같은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사실 지금까지는 이런 기획사가 없으면 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구조가 만들어졌다면은 이제는 기획사로부터 독립하는 가수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뭐 소녀시대라던가 아니면은 블랙핑크라던가 뭐 엑소라던가 이런 대규모 대형 그런 아이돌뿐만 아니라 그 전의 아이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카라 같은 경우 아니면 SES, 뭐 핑클 H.O.T, G.O.D, 신화 이런 쪽들도 사실 팬덤이 여전하거든요. 팬덤 여전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기획사가 없었기 때문에 외부 활동이 많이 어려웠었는데 이런 것들을 도맡아서 해줄 수 있는 기업이 이제 생겼다는 겁니다. 국내에서는 압도적인 1등이 노머스라는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해외 판매, 해외 투어, MD 사업, 플랫폼, 컨텐츠까지 전부 다 해줄 수 있는 수직 계열화가 완성된 그런 기업이라는 것이고 특히 K-팝에 대한 전방 산업에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고 그 외에도 글로벌 성장이 워낙에 가시화가 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중소형 기획사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이에요. 일단 자금력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능력 자체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중소형 기획사들도 결국엔 노머스와 같은 기업들과 합작을 해서 해외 진출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중 하나가 저는 노머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중국의 한한령 해제에 대해서는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특징 중에 하나가 최근에 뭐 아이돌이라던가 신입 아이돌 혹은 신규 멤버들 예를 들어서 가장 유명한 뭐 장원영, 뭐 안유진 혹은 뭐 카리나 이런 상황 이런 이제 대표적인 신규 아이돌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너무나 커요. 예를 들어서 카리나가 연애를 이제 한다라는 것이 알려지자마자 거의 뭐 엄청나게 좀 노이즈에 시달렸던 것처럼 결국 이런 것들은 노이즈가 상당히 심한데 그에 반해서 옛날 아이돌들 혹은 독립했는 아이돌들 같은 경우는 이에 대해서 훨씬 더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창 활동하고 있는 대형 기획사의 아이돌들은 조금만 잘못해도 논란거리가 너무 커져요. 그 따라서 주가 역시는 시천하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아이돌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신화라던가, 뭐 G.O.D라던가 사실상 뭘 해도 연애를 하든 결혼을 하든 아니면은 어떤 좀 구설수에 시달리든 그렇게까지 큰 영향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결국에는 알짜 그런 자산, 알짜 팬덤들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같이 갈 수 있는 게 노머스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비해서 특히나 이제 중국의 한한령 해제가 되면서 이미 이제 챔백스의 중국 북미 확정이 되었고 약 5만 명이에요. 5만 명. 엄청난 규모로 중국 같은 경우는 5만 명이 뭐 기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다지 유명하지 않은 연예인들도 중국 가면 뭐 3만 명, 5만 명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돈급에 대한 콘서트가 중국에서는 그냥 매일같이 열리는 거예요. 당연히 수익성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한한령 해제가 된다면 그러니까 중국에서 K-팝에 대한 그런 위상이 다시금 펼쳐질 수만 있다면은 굉장히 큰 시장이 열린다는 것은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에 대한 공연, 희망에 대한 IP 발굴도 하고 있는 것이고 침백스는 유명 IP 발굴 혹은 현재 중국에서 팬덤이 굉장히 뛰어난 연예인들 많기 때문에 그런 연예인들과 함께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소구처가 마련이 된다는 것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고꾸라지면서 주가도 꽤나 출렁인 것은 사실이에요. 보시면 작년 실적이 보시면 대략 한 110억 정도, 영업이익 기준 110억 정도 예상됐는데 까고 보니까 82억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낮게 나왔느냐, 노머스 못 믿는 기업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막상 까고 보니까 조금 더 재무제표를 깊게 보면 일회성 비용이 많았습니다. 일회성 비용 4분기에 보통 다 까죠. 그리고 주식 보상 비용이 있었습니다. 신규 상장주이다 보니까 이 전환사채를 많이 발행한 기업이다 보니까 주식 보상 비용이 작지가 않아요. 이에 따라서 노머스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 소각과 동시에 지금까지 전환사채를 발행했던 것을 본인들이 콜옵션을 행사해서 매수를 할 것이고 그 매입한 물량을 소각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략 한 400억 정도의 전환사채 중에서 200억의 타임폴리오가 가지고 있고요. 평균 단가가 3만 3천 원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약 2만 5천 원이기 때문에 약 2만 3천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결국 지금 정도 자리에서는 꽤나
눈여겨볼 만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고, 특히 자사주 매입 소각이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결국 자사주 매입 소각도 거의 다 끝난 상태에서 꾸준하게 하겠다 밝히고 있어요. 자사주 매입 소각을 꾸준하게 진행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규 상장된 기업들, 특히나 이런 B2C 기업들, 뭐 AP라든가 혹은 노머스 이런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 소각에 대한 열을 굉장히 올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B2C 기업 특성상 사실 주가 관리라는 것 자체가 마케팅이 되는 시대이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러한 엔터 쪽에는 관심도 없는, 예를 들어서 뭐 50대, 60대 아저씨들이 주로 주식했다면은 이제는 젊은 층들도 주식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특히나 젊은 여성층들도 주식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주가 관리를 통해서 자사주 매입 소각을 통해서 주주 환원을 통해서 마케팅 홍보를 도맡아서 하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APR, 노머스, 한국에서 이런 신규 상장주들이 여기에 속한다 보면 되겠고, 메리츠 금융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의 B2C 기업들의 성장성이, 주주 환원책이 꽤나 눈여겨질 정도로 활발히 작동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최소 250억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IR에서는 300억 이상 나올 거라 밝혔지만 제가 봤을 때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보수적인 상황에서도 250억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노머스의 특성상 이미 뭐 콘서트 일정이라던가 팬미팅 일정 이런 것들은 다 정해져 있어요. 지금 4월이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전부 다 픽스가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해서 수주 산업 같은 것인데, 지금 보시면은 2,600억 정도의 시가총액에서 최소 지금 정도의 그런 공연이라든가 지금 정도 픽스되어 있는 것들만 하더라도 최소 250억 이상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여기서 새롭게 추가되는 것들을 감안한다면은 최소 250억에서 회사에서 밝혔다시피 300억 이상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환경에서 시가총액 2,6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딱히 고평가라고도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엔터 기업들의 PR이 20이 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0 이상의 PR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포워드 PL 기준으로 10이 안 되는 10 정도 수준에 여전히 있기 때문에 주가가 꽤나 오른 것 같아 보이지만 아직까지는 박스권 안에 있는 것이고요. 이 박스권을 저는 이번에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중국의 한일령이 진짜로 해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노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엔터 기획사가 아니죠. 본인들의 아이돌이 사고를 쳤을 때 실적이 기하급수로 고꾸라지는 그런 사업 자체가 아닙니다. 심지어 신규 아이돌들, 신입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구시대적인 아이돌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시대 배우들 대상으로 해서 영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다 할 구설주가 아니면 사실상 그렇게까지 구설수로 치지도 않아요. 뭐 연애를 한다고 해서, 결혼을 한다고 해서 딱히 그렇게까지 꼬꾸라지거나 그럴 영향이 별로 아니라는 점에서 리스크적인 측면에서도 그냥 뛰어난 점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매출이라던가 영업이익도 올해 100% 이상의 성장이 저는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작년 실적 기준으로는 대략 한 80억 정도 나왔는데 저는 올해는 250억 이상, 그러니까 실적의 성장성이 3배 정도는 커질 수 있는 원년이 올해부터는 진행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화사에 관련해서 타임폴리오가 절반 정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닙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다른 기업입니다. 애니플러스라는 기업의 전화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노머스는 아닙니다. 네,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결국 이 노머스와 그리고 K-팝에 대한 비전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 K-팝의 글로벌 성장이 가면 갈수록 특히나 지금이야 신규 아이돌 위주로 뜨고 있지만 사실 그 전에 아이돌들도 해외 팬덤이 결코 작지가 않아요. 특히나 국내에서도 콘서트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신화, G.O.D 이런 그룹들이 공연을 한다고 할 때 충분히 찾을 수 있는 니즈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크다라는 거예요. 뭐 카라도 마찬가지고, 투애니언도 마찬가지고, 이런 그룹들이 이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이쪽 시장이 앞으로도 국내에서든 해외에서든 꽤나 커질 수가 있다는 것이고, 특히 디고유와 똑같은 플랫폼을 운영함으로써 밸류에이션에 대한 리레이팅 가능성이 꽤나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머스에 대한 분석이었고, 특히 한일령 해제에 대한 관심을 저는 꾸준히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노머스에 대한 분석이었고, 특히 K엔터라던가 K-팝에 대한 분석을 함께 해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계좌 공개를 했었고요. 이 가장 큰 손실률을 겪었었던 마이너스 5.95%도 오늘로서는 플러스 수익 전환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방송 마무리 짓겠습니다. 한 달에 42,000원이면 제 매수 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필승!